자, 이번 시간에는 수사의 단서 중에서 불신 검문을 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 검문은 기본적으로 수사의 이것도 단서입니다. 단서. 다른 말로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실마리에 불과합니다. 실마리.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불신 검문은 그래서 조금 수상한 사람이 길에 있더라. 그러면은 이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지시킨 다음에 당연히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소에 맞지 않는 복장으로 어디를 다니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뭐 노량진에 있는 수험생 그 추리닝 복장으로 강남 한복판에 있더라. 이상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잠깐 멈추게 해서 그 이상한 부분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그죠? 그런 다음에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은 그때 수사를 개시하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불신검문은 일단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발견이 되면은 신고든 뭐든 자, 정지시켜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불신검문은 형소법상 제도가 아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도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당연히 거동이 불심자, 거동이 이상한 사람. 자, 거동이 불심한 사람이 누구냐? 밑에 있죠. 어떤 죄를 이미 범하였거나 뭐 옷에 피가 묻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자,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만한 자. 마지막은 자, 이런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그래서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자, 거동 불심자는 자,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거나 이런 걸 안다고 인정되는 자들. 그래서 거범 안인데 이걸 발음을 세게 하면은 그냥 꺼벙한입니다. 꺼벙한 애들. 그래서 꺼벙한 애들이 불신검문의 대상이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다음에 두 번째 판단 기준. 이게 최근에 이제 신문으로 구성되죠. 그러면은 거동 불심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첫 번째는 검문 당시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 상황. 뭐 옷이 이상하다, 뭐 손에 이상한 도구를 들고 있더라 이런 것들. 다음에 두 번째 이것과 전문 지식에 기초해서 알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이때 전문 지식에 기초한다는 것은 요거는 사전에 무전 등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 아니면은 뭐 전문 지식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요것들 바탕으로. 그래서 뭐 틀리게 나오면은 자, 불신 검문은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지 사전에 알려진 정보는 활용할 필요도 아닙니다. 사전에 알려진 정보까지 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사의 단서이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 정도 혐의까지는 필요 없지. 만약에 처음부터 체포 구속 정도 혐의가 있으면은 바로 체포 구속이라는 수사 개시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단서가 아니고. 자, 다음에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멈추게 한 다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은 물건도 좀 보고. 그래서 일단 정지는 요거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뭐 길막하는 정도지 이 사람을 강제로 잡으면 안 됩니다. 잡으면 불법 체포 감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 따르면 그래서 자전거 날치기 범에 따른 무전 연락 받았고 외형이 비슷하니까 자, 세웠는데 그냥 도망갔죠.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상당한 방법 그냥 살짝 기막한 겁니다. 길막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지시켜서 목적을 해야 되겠죠. 목적은 질문이다. 질문. 그래서 어디 갑니까? 행선지, 집이 어디입니까? 그다음 소지품 이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거. 자, 이건 기본적으로 영장주의에 따른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적어도 내가 일을 한다는 정표는 제시해야 돼. 정표. 이때 말하는 정표는 당연히 경찰관 신분증이 되겠죠.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내가 이미 정복을 착용하고 있고 상대방이 불신 검문의 이유라든가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 한 굳이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복을 착용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때는 또 보여줘야 됩니다. 자, 불필요가 아니고. 두 번째, 자, 질문하는데 자, 필요하면 우리 가까운 경찰서로 갑시다라고 동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밑에 있죠. 자,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한테 불리하거나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서 있다 보니까 교통에 방해될 때 그때는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 가까운 경찰서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행 요구는 기독교 말고 불교입니다. 불교. 자,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일 때 자,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동행 요구한 다음에 가서 고문하고 죽여버리고 이게 되게 많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동행 장소도 밝혀야 되고 됐죠? 그리고 동행하게 되면은 가족 등한테 연락할 기회를 줘야 되고 마지막에 병원의 조류까지 다 고지해야 됩니다. 절차적으로. 그리고 혹시나도 따라가더라도 6시간 초과할 수 없고 중간에 원하면 언제든지 퇴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할 게 6시간 초과 금지가 6시간 구금해 그 뜻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상대방이 독일하더라도 6시간 넘지 말고 보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그리고 필요하면 소지품도 검수할 수 있죠. 왜냐면 예전에 사경이 불신 검문자한테 그 손에 쥐고 있는 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거 칼이야. 찔러버렸지 그냥. 그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거 흉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 소지품, 마약 같은 것들 이거는 당연히 영장이 없으면 조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뭐 경찰관은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 질문할 수 있죠. 이게 불신 검문이죠.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중요한 지문이지. 자, 불신 검문 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라든가 전문 지식 기초로 하고 플러스 자, 불신 검문 당시 구체적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무전 받았는데 그쪽으로 이상한 놈이 간다?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이상한 놈이 보이면은 잡아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다음에 세 번째, 자, 불신검문 시 그 당인 불신검문 받는 사람이 응답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때 뭐 부근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죠. 자, 동행 요구는 기독교 말고 불교. 당행하는데 불리하거나 교통방해 염려가 있을 때 그때만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자,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언제든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도 있죠. 이거 뭐 수사의 단서니까 내가 협조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최근 판례 자, 임의동행은 우리 현행법상으로 세 군데 있습니다. 근데 보통 두 군데밖에 안 나오죠. 왜냐면 자, 첫 번째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기에 따르면 경찰 행정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영장 필요 없죠. 네, 두 번째 형소법 199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 목적으로 자발적 의사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 더 있는 게 주민등록법인데 이건 뭐 실제 사문화됐으니까 이거 몰라도 되는 거고 됐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 문제. 자, 6번 보시면은 자, 경찰관은 불신검을 위해서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불교죠. 자, 불리하거나 아니면 교통에 방해된다는 염려가 있으면은 그때는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자, 이것도 어차피 임의동행이니까 요구받은 사람은 당연히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7번 자, 불신검문에 따라서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 당연히 신문을 표시하는 증표 즉 경찰관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되죠. 그리고 소속 성명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 요구하게 되면 동행의 목적이나 이유 이런 것도 다 설명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동행 요구할 때는 동행 장소도 당연히 밝혀야 되고 옛날처럼 뭐 임의동행 한다고 데리고 가서 뭐 가까운 여관 가서 뭐 고문하고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자, 불신검문의 한계 아무리 동행하더라도 최대 6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동행하더라도. 자, 다음에 사지선다 문제 보시면은 자, 불신검문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불신검문 경찰관은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불교 그렇죠? 불리하거나 교통방해 인정되면 질문하기 위해서 가까운 간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물론 거절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자, 경찰관을 질문하거나 동행 요구할 경우에 뭐 신문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 성명 밝히고 이유 밝히고 자, 동행 요구할 때는 장소도 밝히고 그러고 나서 가족 친지한테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한테 연락할 기회를 바로 줘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병원의 조력권 이것도 고지해야 되고 다 맞는 말입니다. 절차적으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절차죠. 실질적으로. 다음에 세 번째 뭐 불신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거는 수사의 단서입니다. 단서. 수사할지 말지. 그러니까 반드시 체포나 구속 정도 혐의 이럴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지. 만약에 체포나 구속 정도 혐의가 있으면 바로 체포 구속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서야. 수사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자, 경직법에 따르면 불신검문 대상자를 이미 동행하더라도 뒤에 당인을 6시간 동안 머물게 할 수 있다? 없지.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불신검문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